배 대표님, 지금 이재명의 두 개의 재판이 가장 가깝게 날 수 있는 것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렇죠. 지금 항소심 사건이 하나가 있고 위증교사 사건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선거법 항소심 사건은 26일 날 결심을 하고 그렇습니다. 3월 달에 아무리 늦어도 3월 나와야죠. 중순, 말은 3월 중에는 나온다. 말은 좀 너무 늦고 3월 중순에 나와야죠. 네. 선거법 이 항소심은 최은정 재판장을 비롯한 재판부가 아주 어떻게 보면 속도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이 항소심도 사실은 원래로 하면은 2월 15일에 나와야 합니다. 끝났어야죠. 333 원칙으로 따진다면은. 끝났어야죠. 그런데 이재명이가 한 40일간을 폐문부재다. 또 무슨 서류를 안 내. 변호사 선임도 안 해갖고 40일을 끌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나마 한 달 정도 늦게 한 4개월 만에 결론이 내려질 것 같은데, 그리고 재판부가 아주 칼차단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재판 지연 전략을. 재판 진도 지금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고 박사님 지금 말씀하시면 그대로. 깜짝 놀랄 일은 지연하려고 변호사조차 선임하지 않다가 지금은 진행이 되잖아요. 선거법 전문가를 7명 변호사를 기용을 해서 넣어놨어요. 그런데도 변호사를 한 명도 선임을 안 하다가 지금 선거법 전문가를 7명을 집어넣었어요. 지난주 이 13일인가요? 그때 재판 때도 증인을 불렀는데 증인이 자기 쪽 증인이라고 해갖고 뭔 유리한 증언을 좀 해줄까 했는데 전혀 오히려 불리한 증언을 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증인을 내세울 사람이 없는 모양이에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한 번 합니다만은. 없죠. 예. 지금 자꾸 부르는 게 어떤 사람이냐면 그 국토교통부에서 온 공무원 그게 협박 아니냐 그러니까 성남시 공무원들이 그래도 저 사람은 좀 믿을만 하겠지. 저 녀석은 믿을만 하지. 공무원이 뭐 한다고 그렇게 자기가 그걸 아닌 걸 기라 그럽니까? 그 사람 딱 나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협박 아닙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재명으로서는 뭐 방법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는 증인도 13명 뭐 이렇게 부르려고 했는데 칼같이 3명으로 딱 줄여버렸고, 무슨 음성학자인가 무슨 언어학자를 불러갖고 그 녹취록도 한번 들어봅시다. 그 다 국민들도 알고 있는 녹취록을 뭘 또 듣느냐. 그렇죠. 그것도 잘라버렸어요. 재판부가. 아니 그래서 예. 하다 안 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누구 찾아갔습니까? 김어준 찾아갔지 않습니까? 김어준. 그래서 법으로는 안 되니까 김어준 뉴스공장 찾아가서 3심까지는 못 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소심 저는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대법원 절대 뭐 형사소송법상으로 보면은 5월까지 결론 못 납니다. 그러니까 빨리만 하면은 5월 아니라 4월에도 낼 수가 있습니다. 해야죠. 그런데 이재명은 항소심 때처럼 그런 이제 지연 전략을 쓰겠다는 거죠. 변호사 선임을 안 오고 이제 뭐 대법원은 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또 무슨 그 서류 같은 것도 안 내고 해갖고 한 40일 정도는 또 끌 수가 있다. 얼마든지 그 합법적으로 그걸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사설에서 그런 지연 전략 쓰지 말고 차라리 대법원한테 5월 전에 빨리 선고를 내려주십시오. 그래갖고 나는 깔끔하게 그게 맞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한 뒤에 대선에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그런 그게 주장까지 했지 않습니까? 도리입니다. 도리. 예. 도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전으로 보면은 아마 이 선거법 항소심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날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재명으로서는 또 하나, 그동안 위증교사 사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아니 그 당사자인 김진성 씨가 유죄잖아요. 위증을 했다고 자백을 했고 녹취록 다 있지 않습니까? 음성 통화한 거. 유죄잖아요, 또. 그런데 그 사람은 유죄를 받았어요? 근데 이재명은 유죄가 아니라고 김동연 부장판사, 이 좌파 판사로 또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딱 무죄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위증교사는 막 걱정할 거 없어요 했는데 딱 이번에 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대로 된 판사가 온 것 같아요. 옵니다. 바뀌었죠. 예. 예. 14일 날로 이승환. 사무
분담. 예. 안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사가 끝났죠. 그러면 이제 판사들을 어떻게 배분을 할 건가? 그게 인사 났죠. 사무 분담 아니. 그럼요. 그게 재판장으로 이승한 부장판사가 그럼요. 왔네요. 형사 합의 3부 아닙니까? 예. 그동안 이창영 부장판사인데 이분은 민사 33부로 갔고 이분은 이제 인사 앞두고 있으니까 재판 진행을 안 했어요. 그래갖고 3월 11일인가 그렇습니다. 준비기일 하자는데 준비기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너무 뻔한데 아니 선거법 항소심 사건에서는 재판부에서 그 준비기일 할 것도 없다 바로 시작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여기도 바로 시작해야 하는데 어쨌든 여기는 이제 또 준비기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재판부가 내용 다 하는 바뀌었으니까 건데. 재판부가 바뀌었으니까 갱신기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두 달 뭐 이렇게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이승환 부장판사가 만만치 않은 분인 것 보통 같아요. 사람 아니에요. 예. 배석판사로 박정훈 고부판사가 이렇게 왔는데 특히 이승환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 그 추미애가 검찰총장 시절에 징계 2개월 때렸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 기각해버렸잖아요. 예. 1심에서는 그대로 예. 인정을 했는데 2심에서는 딱 기각시켜버렸죠. 그럼요. 아니, 그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한 사람 추미애가 있잖아요. 예. 근데 본인이 들어가서 위원장하고 다 징계위원 말도 이게 안 말이 된다. 되느냐? 그래갖고 딱 기각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수상같이. 예. 이런 분인 거 보면은 아마 이 위증교사 사건도 항소심의 경우 사실 이건 너무 단순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관련된 인물도 몇 명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만에 또 가능합니다. 예, 사실은 하루 만에 또 예. 가능해요. 그 당사자인 김병량 전 시장은 돌아가셨고 예. 위증을 부탁한 김진성 씨 지금 위증했다고 그 녹취록 통화록이 있으니까 그 통화록 한번 들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 국민이 다 들었지 않습니까? 오전에 들어보고 오후에 판결 내면 돼요. 예. 예,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중교사 이 판결도 충분히 2심은 5월 전에 나오지 않겠느냐.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공직선거법하고 다르게 3개월 걸릴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예. 보름 안에도 가능할걸요? 그렇죠. 네. 너무 단순해요. 단순하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중교사를 하고 있는 게 드러나잖아요. 버꾸러지답게 내가 꼭 거짓말을 하라든가 억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것도 변론 요지서까지 다 보내줘갖고 그대로 외워가지고 가서 재판에 가서 증언해 주세요. 그러고 그대로 했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법조인들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대부분은 위정교사 이거는 네. 거의 빠져나가기 힘들다라고 다들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김동연이 대장동 지금 재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재명에 대해서 편이라는 편의는 다 봐주고 있습니다. 뭐 국회 일정이 있다고 뭐 오지 마세요. 졸린다 하면은 그러면 쉬세요. 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연도 우리 법연구회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좌파 성향이 예. 강한 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중교사 이것도 그렇게 끌 이유가 없는데 총선이라고 해갖고 그렇으면 총선 바쁘시죠? 그럼 한 두어 달간 쉬어야죠. 이렇게 해갖고 1년이 넘게 끈 것 아닙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이번에 제대로 된 판사가 왔기 때문에 이재명은 이게 선거법만 어떻게 좀 잘 넘기면 될 것 같은데 위중교사까지 예를 들면 5월 전에 그렇죠. 2심 딱 유죄 판결이 나보세요. 이거 무죄. 여기 나오는 여상원 변호사를 비롯해서 제가 아는 어느 법조인도 위중교사는 유죄다 했는데 무죄를 때려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건 판사가 때리면 방법이 없어요. 판사 마음대로 아닙니까? 고영신 TV에 나오는 원님 재판을 해버려요. 여상원 변호사가 네. 정말 경험이 있고 실력이 있는 판사 출신 아닙니까? 판사를 20년이 넘게 하신 아니 분. 그분이 그것은 제가 아는 여상원 판사는 뭐 성향이 뭐 진보 보수 떠나서 판결에 대해서만큼은 있는 거죠. 추상 같죠. 추상같이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런데 이걸 무죄를 때려버린다. 그럼요. 이게 원님 재판 아닙니까? 그럼요. 원님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거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재명이가 지금 이 재판 문제가 사실은 만만치 않게 걸려 있어요. 선거법 항소심 재판도 3월 중순경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고 예.
이 유정교사 재판도 서두르면은 충분히 5월에는 이 항소심 결과가 나오면은 그것도 대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아니 아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지금 아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잠을 깨우지 않습니까? 재판장이 잠을 안 깨우니까 재판장님 자고 있습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이가 잠이 안 오게는 돼야 있어요. 저녁에 이 생각 저 생각하다 낮에는 또 알랑거리고 이 눈두장 찍어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졸지도 못할 것 그렇죠. 아닙니까? 그런데 집에 가서 있으면은 온갖 근심 걱정이 들 것 아닙니까? 뭐 김경수 생각도 나고 뭐 김두관 생각도 나고 이러다가 이거 출마도 못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요 근래는 뭐 1심뿐만 아니라 2심 여기서 법정 구속도 많이 하더라고. 박영수 봤죠? 그럼요. 그 유명한 박영수 특검 1심에서 바로 그냥 바로 법정 구속해버리죠. 그렇죠. 2심에서 법정 구속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조국 생각나겠죠. 예. 그래서 2심에서 이거 자칫하다가는 법정 구속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거기다가 왜 하필이면은 또 위증교사 그 김동연 부장판사도 좀 유임을 시키지 이건 또 왜 바꿔가지고 속을 썩이나 이렇게 하면 잠이 그럼요. 오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긴긴 밤에. 게다가 유동규도 있지만 또 김성태하고 악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김성태가 누굽니까? 지금 뭐 거의 쌍방울 접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성태가 누굽니까? 조폭 아닙니까? 조폭은 의리가 중요한데 완전히 배신 때려버린 거 아닙니까? 대북 송금 800만 불. 그러니까요. 이것도 지금 사실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제재 위반 아닙니까? 미국에서도 여러 그 유명한 이 칼럼니스트라든가 이 방송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죠. 고던창이 자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스티븐 배너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여론조사상에는 1등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것도 여권 후보는 4명이에요. 저쪽은 이재명 빼면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혼자잖아요. 그 4명 합치면은 이재명 지지율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4명이 다 대선에 나올 리는 없지 않습니까? 1명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그죠. 경선을 해서. 그럼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뭐 이런 일이 없더라도 막상 이 박병전을 벌일 가능성이 많은데 선거법에서 딱 뒤통수 맞고 또 위증교사에서 어퍼컷으로 턱 맞으면은 넘어가죠. 그로이 상태죠. 예. 그리고 말씀하신 김에 짧게만 하나 말씀드리면 중요한 게 지금 권영세 위원장이 사실상 만약에 조기 대선을 간다면은 그걸 관리할 그 막중한 책임을 집니다. 예. 첫날에 만약 이거는 만약입니다. 실제 뭐 선고가 뭐 기각이 될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만약 인용이 된다면 첫 번째 이 4명의 사강에게 받아야 될 게 각서예요. 여하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4명은 협력한다. 예. 4명은 협력해서 다 이 최종 승리한 후보자의 도우미 역할을 한다. 예. 선대 본부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렇게 해야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해요. 권영세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거는 해야죠. 비대위에 앉아가지고 정말 뭐 아무짝에도 도움 안 되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보수형들이 전환길이 고영신 TV가 모아준 지지율을 놓고서 네. 지지율이 제가 비대위원장 하고 나서 높게 나오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뭐 그냥 그저 먹으려고 그래요. 쌍권이 좀 힘을 발휘를 해야 합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예, 네. 그 5선, 6선 하는 사람들이 뒷심을 좀 발휘를 해야지. 그럼요. 그렇게 국회 생활을 오래 하고 정치 오래 했으면 뭔가 경륜이 좀 드러나야지. 발록이 있어야죠. 예. 발록이 있어야죠. 정치 아는 사람이나 똑같이 앉아가지고 노인 행세나 하고 앉아있으면은 나이값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아니 뭐 돈을 내든지. 예. 돈 낼 사람들은 아니고요. 네. 예. 어쨌든 지금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선거법이든 위증교사든 재판부 돌아가는 상황이 본인한테 썩 유리하지 않아서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